네, 안녕하십니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시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 코스피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도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반도체 쪽에서 좀 집중해야 되는 기업들 그리고 이 관련주에 있어서 조금 한눈에 알아보시기 쉽게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BM 쪽에서는 어떤 거를 봐야 될고 그리고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HBM4에 대한 이슈죠. 자, HBM4에 대한 이슈가 왜 그렇냐면 지금 엔비디아와의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자, 이 가격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 HBM 공급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자,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26년도가 결정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조금 크게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게 이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을지 이 내용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프리미엄을 높게 받게 된다면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내년도의 실적 추정치가 확실하게 올라가면서 시장 전망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HBM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뭐 밸류체인 기업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스페타시스와 두산 이 기업들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대덕전자는 이 패키징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순환매적으로 올라가는지 이 여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A식 반도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A식 반도체라고 하게 되면 자, 설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산이 있겠죠. 자, 생산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설계 쪽에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가온 칩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온 칩스나 AD 테크놀로지가 다른 지금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의 탄력도가 좀 낮은 게 결국에 아직 이 설계 쪽을 지금 뭐 삼성전자가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고 결국에 이제 브로드컴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빅테크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A식 반도체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자, 오사트가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죠. 오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A식 반도체와 연동이 되는 게 바로 이 소캠이라고 하는 시장의 이슈 종목이죠. 자, 소캠 관련해서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굉장히 주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한 추세가 이 소캠2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소캠2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크론이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이 소캠 관련해서는 패키징 기업인 저는 좀 심텍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TLB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겠는데, 이 심텍을 이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 지금 SK하이닉스 발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주가 전망이 굉장히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 보셔야 되고, 결국에 이제 HBM4에 대한 가격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6년도 상반기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AI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진행이 될수록 이 패키징 기업들에 대한 부각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 발열을 잡아야 되고 이 전력 소비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이 패키징 부분에서의 핵심 공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심텍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기술력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면 이 패키징 기업들 위주로 꾸준하게 좀 체크해 보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순환매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 HBM에서 이어지는 이 AI 전반적인 사이클, 그로 인해서 이 디램이라든지 뭐 소부장 기업들 너무나 지금 흐름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의 트레이딩을 어떻게 잡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고 일단 1차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으면 자, 여기서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다음 소부장 기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환매 구조가 현재 구간에선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것이 SK 하이닉스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나머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소부장 기업들은 이 시가총액도 좀 낮은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방산 쪽에 대한 하반기 모멘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 좀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최근에 이 신고가를 찍고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산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리고 뭐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눌림 구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방산업체들도 지금 남아있는 수주 물량들 그리고 공급을 시작했던 물량들의 이 재무제표로 반영되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몰려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 상반기에 좀 실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산 업체이기 때문에 이 방산주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추적을 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풍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 탄약 업체로서 지금 방산업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는 결국에 이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캐파까지 증설을 해놨고 그리고 수주까지 계속적으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캐파 가동률을 올렸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뽑아내야겠죠. 이미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캐파에 대한 증설을 완료해놨고 지금 그리고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그리고 K9 자주포에 대한 탄약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풍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산 쪽 업체들 중에서 풍산까지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안 관련주들도 살짝의 좀 쉬어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럴 때 준비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반기 전략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순환매적인 강세 흐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즉 이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은 반도체 기업들에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풍산 같은 방산 같은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이 상법 개정안, 이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챙겨 보셔야 된다. 제가 CJ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죠. 벌써 20만원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5만원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아직까지 여유분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PBR로 놓고 보게 되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챙겨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뭐 증권주라든지 금융주 좋긴 하지만 지금 이 구조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결국에 이 지주사거든요. 이 지주사들에 있어서 흐름 잘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이 KCC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CC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죠. 이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 이 KCC 같은 경우에도 이 구조적인 변화, 이 상법 개정안에 따른 수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생각보다 상당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좀 챙겨가시고, 물론 이 트레이딩 영역에서 우리가 챙겨가야 될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바라보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KCC라든지 SK라든지 CJ라든지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강세장이라고 할지어도 차분하게 이 다음 이슈들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나 방산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하반기에 분명히 이슈될 종목들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소외된다라고 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보유 중인 종목들의 사이클이 왔을 때 과연 내 종목이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지, 자, 이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오히려 현재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